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으로 O2O를 얘기했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을 해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제가 위에 올려놓은 게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은 IoT를 포함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와 같이 요소 기술들, 시간을 통합하는 기술, IoT와 3D 프린터 같이 공간을 확장하는 기술, 웨어러블과 지능형 로봇 같이 인간을 융합하는 기술, 이런 기술들이 뭐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지느냐? 서비스 디자인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IoT를 하시는 분들한테 IoT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해요. 서비스 디자인을 모르고 IoT 설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문제를 보겠습니다. 왜 서비스 디자인이냐? 자, 우리는 혁신 그러면은 주로 뭘 들여다봤냐면 이걸 들여다봤어요.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을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혁신은 뭘 만들어주느냐?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게 기술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뭘 만드느냐? 피지빌리티를 만드는 겁니다.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기술은 가능성. 달나라를 갈 수 있다.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달나라하고 통신할 수 있다. 기술이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어빌리티, 비즈니스는 뭐냐면 지속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러시아를 갔더니 옆집하고는 전화가 안 돼. 근데 자기네 인공위성하고는 전화가 된대. 왜?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문제입니다. 옆집하고 전화하는 걸 누가 돈을 대줘요. 즉 비즈니스, 그 일이 지속 가능하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이 돼야지 이게 혁신이 지속 가능해져요. 그래서 소위 비즈니스는 뭐냐면은 지속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은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는 뭐가 중요해졌느냐? 기술 만들 수 있지, 비즈니스 설계할 수 있지. 그런데 사람이 뭘 원하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원하는 거는 기술이 못 따라갔지 사람이 못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못 따라가느냐? 기술이 사람이 원하는 건 다 해주는 거예요. 이제 기술이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뭘 원하는가 찾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소위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디자인의 영역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노베이션은 크게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디자인 이노베이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디자인 영역을 보는 게 서비스 디자인의 기본 개념이죠. 자, 기술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세탁 특공대 등장했죠? 사람이 필요한 건 뭐죠? 세탁기가 필요해요. 사람이 세탁기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 세탁이 필요한 거예요. 세탁이.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내가 세탁이 필요할 때 오라 그러면 누가 와? 근데 이제는 누가 와요? 특공대가 오지. 그러니까 연결 비용이 급감하면서 서비스 사회로 이동합니다. 내가 이제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인턴이라는 영화 보면은 여주인공이 술 취해서 집에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I need Ubering. 그걸 우리 영화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느냐? 택시 잡아줘. 이거예요. 우버링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차가 와.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자동차 판매가 줄었어. 소유의 필요가 없는 거지. 네. 내가 필요할 때 오는데 뭐. 그럼 내가 차를 가질 필요가 뭐 있어? 한국도 소카가 이제 확산되면서 차 가질 필요가 뭐 있어? 소카 부르면 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택시 부르면 되지. 기술은 점점 쉬워지고 인간은 못 따라가고 인간은 진화를 빨리 못해요. 기술은 빨리 혁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수용 못하는 거 만들면 뭐해? 이 잡스 형님이 만든 아이폰이나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던 PDA 폰이나 기본적으로 기능 자체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없어요. 피지빌리티는 똑같습니다.
단지 이게 뭐예요? 훨씬 인간이 쓰기 쉽게 만든 거였어요. 이건 우리 마누라도 써. 옛날에 PDF는 절대로 우리 집사람 못 씁니다. 이래서 기술 중심에서 이제 수요자 중심, 인간 중심의 시대로 갔고 제조에서 서비스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 경제가 이제 미국 경제의 80%, 한국은 이제 60% 간신히 넘어서 있죠. 그래서 제조에서 서비스로 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젠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일어나고 있죠. 아이폰의 가격의 66%는 서비스 분야입니다. 우리가 아이폰이 애플이 R&D 디자인 마케팅의 368개, 65.7%, 삼성 디스플레이 메모리 합쳐서 178불, 그 다음에 팍스콘이 조립하는데 14불을 받습니다. 그건 뭐야? 아이폰 가격의 66%는 서비스인 거죠. 그리고 실제 쓰는 사람들은 서비스가 더 중요한 거죠. 예. 제조업에 이제 서비스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SS라고 하죠. 제품이 표준화된 서비스를 거쳐서 맞춤 서비스로 들어가는 게 바로 서비스 디자인의 핵심이고, 이게 경험 디자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술 혁신과 디자인 혁신은 뭐가 다르냐? 기술 혁신은 뭘 하는데? 디자인 혁신은 왜 하는데죠? 이 사람이 이거 필요해? 왜? 근데 이 왜란 건 뭐냐면은 디자인과 인문학의 영역, 기술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메이커의 뷰에서 커스터머의 뷰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품 중심의 논리에서 서비스 중심의 논리로 가고, 교환에서 관계로 갑니다. 이제는 서비스는 뭐예요? 관계 맺는 거예요. 제품은요, 팔고 끝나면 끝이에요. 근데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는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바가지 씌우고 그러면 관계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원하는가? 이제 people perspective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죠. people, business, technology. 자, 세탁기 생산품에서 서비스, 경험 가치로 가는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건 니즈죠. 망치 원하는 거 아니죠? 뭘 원하는 거예요? 구멍을 원하는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건 구멍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부에 있는 밸류에서 뭐냐면은 밸류 인 유즈, 내가 사용할 때 가치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점, 이 순간. 그래서 소비자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찾는 게 we need service that satisfy our needs. 자, 이 유명한 사례죠. 아사히야마 동물원 가보신 분 없어요? 북해도 가시면은 가보면 하죠. 이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 동물원 이게 벽이 없는 거죠. 벽이 없는 동물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원하고 같이 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퍼스펙티브. 자, 같이 결합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세상을 만들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주인은 수익은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자, 주의의 수익 어디서 나오느냐? 서비스 프로핏에서 나오는 게 프로덕트 프로핏보다 3배쯤 크죠. 실제로 제가 옛날에 GM하고 G에다가 물건 팔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서비스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더하기 핸드폰을 결합한 온스타 서비스를 합니다. 차량의 센서가 항상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죠. 그래서 고객이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되어 버렸어요. 롤스로이스 엔진의 모든 센서가 결합되어 있다고 했죠. 네스트는 사람의 행동 패턴을 알아가지고 it learns every time you turn the ring. 당신이 조작할 때마다 너 지금 온도 몇 도인데 몇 번 돌리고 몇 번 했고 난 다 알아. 그러면 그걸 한 3개월 정도 저놈이 학습하면 이제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덕트 서비스가 합쳐지는 제품 서비스 융합으로 갑니다. 제조 중심에서 IT 서비스 융합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제품 서비스가 넘어가는 거죠. 이런 용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 서비사이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모든 비즈니스를 설계할 때 서비스 관점에서 문제를 봐요. 그래서 이런 세 요소가 뭘 가져가느냐?
아이디어의 팀 브라운이죠. 디자인은 혁신을 이루어지고 혁신은 디자인을 요구한다. 바로 이 세 가지 경험. 여기도 혁신의 이 세 가지 요소는 꼭 기억하세요. 테크놀로지, people, 비즈니스. 세 가지요. 자, 패러다임 변화가 이제 그래서 가치가 더해지는 제품에서 경험으로 갑니다. 공동 가치. 이게 뭐가 다르냐? 제품은요, 소유입니다. 근데 경험은 관계예요. 공동 가치, 코-크리에이션 하게 됩니다. 코-크리에이션에 만드는 게 뭐냐면은 경험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 농업 경제에서 산업 경제를 거쳐서 서비스 경제를 거쳐서 경험 경제. 서비스는 뭐냐? 우리 다 같이 패키지 여행을 가는 게 서비스죠. 근데 각기 자기 맞춤 여행을 가. 이건 경험 경제. 그러니까 경험 경제와 서비스 경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맞춤이라는 게 들어가요. 개성화되어 있고 개개인으로 들어가요. 자, 이래서 이제 기능에서 어디로 가냐? 감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뭐 했냐? 도대체 옛날에는 우리가 기분이 도대체 뭐 하냐? 그래서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것처럼 기분 탓입니다. 안 보시는구나. 기분 탓이죠. 그래서 인문과 디자인이 문제를 찾고 기술이 문제를 푸는데 이제는 기술이 문제를 워낙 잘 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문과 디자인이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헤게모니가 어디로 가느냐? 법, 정치, 행정 이제 별 볼일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또 별 볼일 있지만은 곧 별 볼일 없어집니다. 전 세계가 이제 별 볼일 없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경영 마케팅. 이거 중요한데 이게 뭐냐? 이제는 인문심리 사회학 이게 중요합니다.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이동성을 판다는 거죠. 자, 그럼 서비스 디자인은 뭐냐? 한마디로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내가 병원을 가는 게 좋으냐? 그래서 1991년도에 에알 호프 교수가 이제 이걸 디자인했습니다. 이 용어가 사람마다 다른데 고객 접점마다 다른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서비스 가치를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고객 접점에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이냐. 고객을 만났을 때 딱 그 병원에 손님이 환자가 왔는데 소위 입구에서 접수하는 데서 어떤 인상을 받느냐. 의사를 만났을 때 어떤 인상을 받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이 옛날에는 그래픽할 디자인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디자인 그러면은 이쁘게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비주얼 디자인이죠. 물건을 만들 때는 비주얼 디자인을 해야 돼요. 제품은 비주얼 디자인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인터랙션 디자인. 그게 아니라 여기 이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터치를 어떻게 해야지 가장 잘 검색할 수 있어. 이게 인터랙션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을 하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을 하고 이건 매스 맞춤 마지막으로 이게 서비스 디자인이 진화하고 있죠. 서비스 디자인의 역사 그럼 보시면 됩니다. 에알 호프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큰 역할을 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도트 세븐 그래서 우리가 기술 중심의 사업 모델에서 신사업 모델과 신서비스라는 수요자 경험 위주의 설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을 중요하는 집중적 서비스 디자인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럼 서비스 디자인의 방법론들이 뭐냐?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인다. 이거를 서비스 디자인 tools.org를 가보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스탠포드 D스쿨, 디자인 스쿨이죠. 스탠포드에 가면은 D랩이 있고 D스쿨이 있어요. D랩은 새로운 걸 연구하는데 D스쿨은 그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D스쿨에서 디자인 싱킹 방법론이라는 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맨 처음에 생각을 같이 하자. 내가 네 입장이 돼보자. emphasize, define, 그 다음에 ideate, prototype, test, 그 다음에 feedback. 요 일을 반복하자는 거예요. 아까 먹은 세 가지 이노베이션 영역에 걸쳐서 아이디어가 혁신을 위해서 이제 뭘 하느냐? Hear, create, deliver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넘어가면은 맨 처음은 뭐냐면 발견하기. 문제가 뭔가 이걸 찾아내는 연습하야 됩니다. 문제가 뭔가 찾아내죠. 과제를 이해하고 관찰하고. 두 번째는 내가 발견한 문제가 뭐지? 사람들은 왜 자꾸 저 길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지? 근데 왼쪽으로 하는 이유가 뭐야? 왼쪽에 보니까 예쁜 여자 포스터가 붙어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자, 그걸 다시 이제 우리가 돌리려면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하고 진화시키고 요 관계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거는 디자인 에듀케이션 툴kit에서 나온 거니까 찾아보면은 그 툴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툴kit은 근데 내가 얘기하기를 디자인이 아니다 하고 얘기해요. 우리가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가 아니죠. 디자인은 인간의 생각을 찾아내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어떤 루틴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 아닌 거죠. 단지 이것이 도움을 줄 뿐이지 이것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스커버, 데피니션, 디자인, 딜리버리 이렇게 4D로 이제 우리 카네기 멜론 대학의 디자인 서비스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주요 대학마다 자기네 거를 만들어요. 스탠퍼드 디스쿨은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만들었고 카네기 멜론은 4D를 만들었고 디스커버, 데피니션, 디자인, 딜리버리 이걸 만들었어요. Understanding, Envisioning, Conceptualizing, Visioning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이걸 통해서 디자인 기업들이 새로운 방법론이 있고 새로운 시장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2x2 매트릭스의 기존 시장의 기존 방법론 뭐 파워하우스 같은 거죠. 제조업의 서비스를 합친 건 뭐냐면은 기존 시장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끄집어낸 겁니다. 이게 제품과 서비스를 합쳤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자동차가 달릴 때 항상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사용하고 있는 시점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거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통 서비스 영역에서 기존 방법론 가지고 전통 신규 수요를 맞춘 거죠.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디자인 서비스 융합입니다. 이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프로세스가 첫 번째가 사용자 중심, 공동 창작, 순서 정하기, 증거 만들기, 총체적 관심. 그래서 서비스를 이해하고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내가 네 입장이 돼가지고 역할자 맵을 만든다. 너는 환자, 너는 간호사, 너는 의사. 이래서 역할자 맵을 만들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서비스를 분석하는데 여기서 커스터머 저니 맵이 중요해요. 환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병원을 돌아다니고 있느냐. 이 저니 맵을 만들어요. 커스터머가 움직이는 이 여정표를 만들죠. 이 여정표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호작용 테이블, 뭐 이슈카드. 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서비스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필요한 거는 페르소나. 특정인을 가정을 해요. 20, 몇 살이지? 26세 예쁜 동국대 대학원생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개성을 부여해요. 그걸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해요. 그래서 페르소나에 의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 사람이 역할극을 하고 이래서 실제 서비스 컨셉을 만들어 봅니다. 야, 그 27이면 별 아플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발을 다쳐가지고 갔다고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뭘 만드냐면 서비스 평가를 하고 이로부터 서비스 청사진을 만듭니다. 이게 서비스 디자인의 기본. 그래서 고성능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편안하고 여유롭고 정서적 느낌. 그 성능에 대한 약속이 과거 광고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뭐냐면 느낌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이제 관찰하는 언더스탠딩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내가 네 입장이 되고 내가 환자 입장이 되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데이팅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데이트 파트너를 구하는 입장이 꼭 되보라. 절실하게. 그래서 관찰 대상의 상황을 엠퍼시, 공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공감하면서 관찰해라. 그래서 실제로 그 환자의 가 돼가지고
환자가 돼서 카메라 찍으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이해해라. 그래서 표현은 못하지만 니즈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니즈에 부합한 디자인 솔루션을 찾아내는 게 바로 최초의 언더스탠딩 과정. 아이데어가 세계 최고의 디자인 회사가 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물어보면 엠퍼시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네 입장이 되고 학생이 선생 입장이 되고 선생이 학생 입장이 되고 이런 이 입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 입장이 되고 나서 뭘 보냐면 이해관계자 지도 스테이크홀더 맵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보면은 환자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임상변리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행정직원도 있고 원장도 있고 다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크홀더 맵. 그래서 이 스테이크홀더 맵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만족해야 될 이해관계자의 목표를 정하는 거죠. 옛날엔 쉬웠어요. 옛날엔 윗사람한테만 통과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되죠. 복잡해졌어요. 두 번째 뭐 서비스를 이해한다고 했죠. 커스터머 저니 맵을 가지고 고객 터치 포인트, 고객하고 이 저니 맵에서 고객과 만나는 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분석해서 고객 커스터머 저니 맵을 보면 아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저니 맵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이 문제니까 여기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호텔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분석해 봤더니 포털에서는 검색할 때 뭐 괜찮았는데 홈페이지에 와서 객실 정보 조회부터 시작해서 아주 이거 엉망이더라. 대부분의 한국의 웹페이지들이 엉망이죠. 예. 특히 나는 어떤 데 가면은 액티브엑스를 한 10개씩 깔아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하고 나면 PC가 완전히 걸레가 돼버리죠. 자, 그러고 나서 실제 호텔에 갔더니 좋더라. 호텔 갔더니 좋더라.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여기는 홈페이지 익스피리언스가 문제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고쳐주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서비스의 문제를 아는 거죠. 이걸 통해서 서비스 분석을 해가지고 터치 포인트가 뭐라고 얘기하면 MOT라고 얘기합니다. Moment of Truth. 그 터치 포인트에 고객이 만족했냐 이런 거죠. 그래서 고객 접점에 어떤 사용자 경험을 반영해야 될 것이냐. 자, 이래서 이제 우리 페르소나. 이거 수진가? 요즘은 누가 대세지? 서현? 네? 걔가 대세죠? 뭐야 되겠어? 네? 바꿔요? 그냥 자, 이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페르소나, 특성을 실제적인 유형을 집어넣는 거죠. 실제적인. 얘 누군가? 지휘들이 보는가? 탑이? 남자는 잘 몰라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 청사진, 블루 포인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 서비스 청사진을 커스터머 저니 맵을 가지고 특성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컨셉을 만들어서 청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질보다입니다. 그래서 C에어가 이제 한 사례입니다. C에어가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러닝 바이 두잉.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출장이 연장됐을 때 투숙객 행동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해보고 이렇게 계속 서비스 관련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피드백 하면서 개선해 나갑니다. 가장 필요한 거 UX, 경험 디자인, 협업, 시행착오. 근데 서비스 디자인이 통합적 관점에서 봐라. 제가 디자인을 소위 툴로서 인식하면 디자인이 아니다 것처럼 서비스 디자인을 지나치게 툴로 보지 말라는 서비스 디자인 관점이죠. 여기 이렇게 했더니 이거보다 걸어 올라간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더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 다음에 액티브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의료 서비스 품질을 하기 위해서 그 간호사가 교대할 때 문제니까
이 교대할 때 어떻게 요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가지고 문제를 풀었죠. 팀 브라운을 직접 한 겁니다. 그 에어비앤비에서 손님과 주인의 백설공주 얘기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에 있던 서비스 디자인 얘기예요. 제가 이제 O2O를 얘기하니까 O2O에서 서비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다뤄보죠. 이 경험 디자인을 O2O는 뭐냐면 그래픽 디자인에서 인터랙션을 거쳐가지고 서비스 디자인까지 온 것이 이제는 서비스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온오프라인이 결합돼서 하게 된다. 그러면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서비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가 얘기하는 O2O 서비스 디자인. 이 개념은 이제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가상과 가상 세계 현실에서 서비스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우선 예를 들어보면 인터페이스라는 건 뭐냐? 사람이 키오스크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는 이걸 디자인하는 게 인터랙션 디자인. 그 다음에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면 요 키오스크를 만드는 거, 요 제품을 만드는 게 프로덕트 디자인. 그 다음에 이거 죄송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고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을 것이냐. 인터랙션 디자인은 여기서 키오스크를 가지고 어떻게 경험을 주고받는가. 이게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이라 하면 뭐냐면 이 키오스크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커피숍의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서비스 전체를 보는 거죠. 이 개념 자체를 혼동하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프로덕트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터치 포인트에서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사람 유저 저니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요 길에서 제가 만든 게 스텝 1은 뭐냐면은 기회를 포착해라, 언더스탠딩 하라. 두 번째는 이제 그걸 가지고 평행 모델, O2O 평행 모델을 설계하라.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O2O 평행 모델 설계를 통해 가지고 블루 포인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O2O 블루 포인트를 만들고 가시론이 잘못됐네요. 기술입니다.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난번 저기 우리 예지 씨가 만든 창업 방정식은 오타가 무지하게 많죠? 좀 잡았어요? 오타 잡는 조건도 드린 건데 그거 좀 잡아주세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알고리즘, 여기서 뭐냐면 어떤 기술, 특히 중요한 거는 어떤 저기 신호를 센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능을 집어넣고 이겁니다. 그걸 해가지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와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돼요. 거기서 올라온 데이터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설계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생태계 모델 표준화시켜서 이거 남들과 이거는 그 호환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과 그 호환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특허 기반의 차별화가 없으면은 안 돼요. 우리가 순수히 온라인 비즈니스는 특허 만들기 어렵습니다. O2O 비즈니스는 특허가 나와요. 그거는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특허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특허 기반 차별화를 하고 마지막으로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는 거죠. 대충 만든다는 겁니다. 대충 만들어가지고 린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베타 테스트를 해서 발전시켜 이거예요. 첫 번째 기회 요인을 보면은 기회는 크게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가 저해 요인, 불편한 데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새로운 동기 요인, 지금까지 없던 건데 갑자기 속도가 10배 빨라지면 어떻게 했느냐. 지금 뭐 안 빨라서 불편하지 않지만 빨라진다면 뭔가 더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품의 부가가치와 서비스 확장, 카니발라이제이션, 비고객 흡수, 새로운 요건 플러스, 요건 마이너스입니다. 불편한 거를 줄이겠다. 모티베이션은 이제 그래서 요거는 서비스를 확장하는 거고 서비스를 창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평형 모델 설계하는 겁니다. 서비스 블루프린트와 미래 기술을 결합하자. 그러니까 제가 이 전체 이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서비스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만들어서 13개 미래 기술 중에서 어떻게 결합할 거냐. 제가 미래 레스토랑 사례에서 이 시점에서 내가 지능 로봇을 집어넣을 거냐. 로봇을 집어넣을 거냐. 이 시점에서 내가 웨어러블을 쓸 거냐. 이 시점에서 내가 IoT를 쓸 거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사용자 니즈 중심과 비전 주도형 R&D로 일을 해나가라. 그래서 기술과 대응 문제가 기존의 아이데어나 카네기 멜론 대학의 서비스 디자인에서는 이게 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서비스 디자인에 미국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밈이라는 회사 대표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미국에도 지금 이 개념이 없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제일 앞서가는 것 같다. 왜냐면 자기가 리딩 엣지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 보면은. 자, 이래서 이제 제품 형태와 적용 기술을 적용해보자 하는 거예요. 기술과 서비스가 여기 있는 이 기술들을 내가 만든 커스터머 저니 맵 공포의 기본, 이게 이제 의사 상담인데 요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할 거냐. 여기가 핵심이다. IoT 디자인은 절대로 센서 디자인이 아닙니다. 클라우드 디자인도 아니에요. 클라우드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수도꼭지 틀듯이. 센서는 사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요 O2O 블루포인트와 메타 기술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 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터치 포인트마다 이 여행을 떠난다면 플랜, 퍼처스, 디파처, 트립, 리턴, 넥스트 트립, 여기서 어떤 기술을 적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포인트가 됩니다. 이래서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표준과 특허를 가지고 차별화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지 말고 대충 만들고 대충 만들어서 측정해보고 데이터로부터 새롭게 배워서 다시 발전시켜. 이게 MVP. 이걸 위한 린 캠퍼스를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창업방 정식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요 10번째 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밸류 크리에이션이 있어야지 진짜 이게 창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고, 요 앞쪽이 뭐냐면은 우리의 코스트, 이쪽이 밸류고, 이쪽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제휴고, 요거는 나의 차별화, 요건 남들과 협력이. 요 부분이 달라져 있죠. 나의 차별화, 남들과 협력입니다. 딴 데는 여기에 키 리소스, 그 다음에 키 액티비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진짜 그려봐도 별 의미가 없어요. 핵심이 되는 건 남들하고 어떻게 차별화하고 남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코스트가 나오고 수익이 나오고, 나머지 이쪽은 똑같습니다. 여기 프라이스, 코스트, 프라이스, 밸류고, 여기가 정성적인 거고 여기가 정량적인 거고. 이래서 이제 제가 오토 디자인 모델, 디자인 싱킹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사전 발견하고 공동 창조 서비스를 만들고 피드백 확산다. 그래서 그 사례를 들어보면 바로 이런 거다. 이건 제가 한번 설명한 것처럼 손님이 와가지고 주문받아서 식사하고 재방문할 때 이 전체를 우리가 O2O 블루포인트를 만들고, 그 블루포인트마다 이 기술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연결하고, 그리고 이로부터 비즈니스 설계하는 거예요. CRM 마케팅은 이제 그걸 위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애플 헬스키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서비스를 디자인할 것이냐는 문제. 그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포드의 웰리스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뇨병 환자를 운전할 때 미리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는가. 운전하다가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암 환자가 겪는 불안 상태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이냐. 하고. 자, 이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오토월드가 만들어져. 오토 사례들 많죠. 회사 산업들 만들고, 그래서 오토 디자인의 그 뒤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참고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참고 자료들 나와 있고,